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제 시황을 좀 보면 이제 좀 조정 확률이 좀 높아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과열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 확률이 조금 높아진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한 15%까지 이제 늘려놨고요. 이건 이제 시장 밸류를 우리가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한 과열이라든가 좀 버블 포지션이 한 15% 정도, 14%에서 15% 정도 껴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코스피 2450포인트, 2450포인트 된다. 2750포인트를 기준으로, 2730포인트, 50포인트를 기준으로 과열 구간이 한 15% 정도 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금을 이제 다시 좀 늘려본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이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돼도 조정폭이 깊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높아 보여요. 일단 수급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어떤 트리거라는 게 발생을 하면 또 지금 신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매 정도는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현금을 줄여가는 포인트를 보겠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현금 10% 코멘트들을 지금 미리 이제 드리고 있고요.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현금을 5%까지 줄여보자. 그리고 현금 5%는 이제 항시 보유를 하는데, 이거는 단기 폭락, 이게 나올 때 이제 활용할 현금으로 현금 5%는 계속 이제 유지 대응을 하고, 2500포인트 밑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풀로 대응을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리딩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시작이 되죠.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백신 보급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하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경제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철광석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회복 국면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또 좀 올해는 이제 내년 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밸류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수 위치가, 그래서 내년에가 만약에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이제 버블 확장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지수가 많이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합리적인 시장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못 움직이길 좀 바라고 있어요. 만약 지수가 많이 땡겨버리면 이거는 버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제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라고 놓고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이제 헬스케어 섹터 위주로 지금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맞춰가고 있어요. 섹터별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중을 맞춰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쪽에서 좀 이제 강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버블 포지션에 좀 도달하는 섹터군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성장 섹터 중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치 섹터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포인트들을 볼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 103%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오늘 이제 증권 섹터, 금융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융 섹터, 증권 섹터의 이제 장단기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배당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안전마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배당 예를 들어서 5% 배당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만약 5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별로 이제 달라지지 않고 그냥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50%를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10%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배당도 변동이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배당이 줄어들고, 근데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배당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을 이제 뭐 이쪽에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하는 수요력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치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배당을 재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충분히 안전마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배당 기업들은 지금 뭐 거의 역사적인 좀 밸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지금 이제 뭐 0%에서 대충 뭐 2% 사이에 있죠. 예금금리 뭐 이런 걸 보면 0%에서 2%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당분간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유지된다 그러면, 자, 시중금리보다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주는 기업들은 어때요?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거는 오버밸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정 가치보다도 오버밸류에 좀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평가가 오히려 심하다라는 거죠. 시중금리보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있다. 저평가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 그럼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금융섹터라든가 증권섹터를 놓고 보면, 금융섹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거의 뭐 부각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상승장 초입에는 성장 섹터가 강한데, 대세상승장이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맞춰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는 이제 시세가 급격하게 뻗어나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비대면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리딩 계좌라든가 지금 보니까 한 60% 정도 수익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분들 평균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찍혀있지 않을까 싶고, 진스님은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사셔서 미리 지금 수익 포지션에 나온 것 같고요. 103% 절반 매도. 이제 코멘트를 보면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103% 수익입니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절반 매도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수익금 보유합니다. 폭락 구간에 일정금 줄여서 보유한 종목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이제 뭐 5년 이상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적정 밸류 수준은 제가 체크해보면 한 17,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최근에 예탁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수익 구조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실적도 보면 거의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성장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증권 섹터는 이제 가치주 섹터의 밸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제 예탁감이 늘어나고 이제 증권 투자가, 이제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 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성장 섹터는 성장 폭에 따라 다르지만 밸류를 이제 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밸류를 보통 얼마를 받냐면,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한 1.5배에서 한 3배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15배에서 30배 정도 받는 게 이제 평균인데, 여기에서 이제 증권 섹터는 뭐 이제 20배, 30배는 받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배 이상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10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권 섹터들이 지금 보면 거의 퍼 기준 보면 올해 실적을 만약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4배, 5배 막 요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조금 감소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이익이 단기적으로 폭발한 거라 그러면 조금 감소 추세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배당으로 이제 뭐 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하다 보면 밸류 매력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방향성을 보면,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자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유입이 될 거다. 이제 개인 자금들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섹터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진스님이 이제 편입했던 구간을 보면, 자, 코로나 이제 폭락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셨는데요.
이제 배당이 9% 10%대 구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4% 5%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동안 이제 한 5년치 평균 정도 했을 때 배당은 요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 올해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을 또 굉장히 늘려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배당을 2% 3%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스님 편입 구간에서는 배당이 뭐 12%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폭락 구간에 이제 주가 상승률은 폭락 구간에서 지금 이제 한 100% 조금 넘게 한 120%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한 120%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섹터는 아닌데 좀 어떻게 보면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노이즈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만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왜곡된 포지션들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 그러면 가장 확실한 섹터가 이런 가치주 섹터가 되는 거예요. 폭락 구간에 내가 이것저것 뭐 시황을 좀 보고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는데 조금 탤런트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폭락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이제 뭐 배당 많이 하고, 자 지금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이제 이익이 훼손되거나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 높은 포지션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황 체크가 힘들다 그러면 확실한 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쪽이, 폭락 구간의 확실한 쪽이 금융 섹터가 굉장히 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폭락이 올 때마다 보면. 물론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의 하락이 진행이 되는 구간은 첫 폭락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뭐 가치주권에서 놓여있는 구간에서 요런 이제 큰 하락이 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럼 이게 왜곡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왜곡이라는 거는 메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좀 내려오더라도 이제 주가가 하락폭을 이제 되돌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메워지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포지션 대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었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폭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게 되면, 시장에 폭락이 입혀지게 되면 당장 내 평가 손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평가 손실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평가 손실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수익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런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결국은 여기까지 갈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의 악성 매물도 굉장히 소화가 빨리 됩니다. 뭐 이제 신용이라든가 부채, 뭐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빨리 되고, 또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이라는 게, 난 단기에 팔아야지? 이런 매물들이 이제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상승 파동이 빨리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폭락은 항상 장기 투자자한테는 그냥 기회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래도 기회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곡 포지션을 이제 좀 짚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좋은 매수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곡 포지션을 이제 잡아놓은 구간이, 이제 주황색 제가 네모를 이렇게 쳐놨어요. 네모 쳐놓은 구간들을 보면 2015년도부터 이제 이때가 브렉시트가 있었죠. 2008년도에 이제 바락을 잡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을 보면 2,600원에 바락을 잡았어요. 리먼 사태라는 리스크가 있었죠. 리먼 사태라는. 그리고 2,800원에서 이제 한 대충 17,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400%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2014년도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노이즈가 또 만들어져요. 2015년도에 브렉시트라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기업은 보면 매출이 꾸준히 놓고 보면 계속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 포인트들은 좀 나오지만 계속 증가하는 포지션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2015년도에 이제 브렉시트라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기업 이익이 좀 많이 쪼그라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 보였어요. 근데 그런 구간에도 계속 배당을 하죠. 적자로 들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익은 이제 줄어들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이 기업이 그 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대. 70%인가 80% 이상인가 갖고 있었어요, 지분을.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그렇다 보니까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이 유통량이 적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증시에 이제 상장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투자자라든가 투자자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과를 나눠 가지는 분배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 니네 이거 지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너네 상장 폐지. 요런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하라고 권고가 들어갔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율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 대주주 물량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삼자 배정 유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유증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유증가가 현재 주가 수준보다 좀 괜찮은 가격에 이제 유증 포지션을 받겠죠. 그러면서 2019년 5월 유증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 왜곡 포지션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왜곡 포지션을 뭐라는 게 뭐냐면 2015년도부터 보면 2015년에서 16년도까지 보면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으니까 주가가 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를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익이 다시 좀 늘고 2017년도에 보면 매출도 좀 늘어나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자 주가가 똑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익과 기업 가치와 맞춰갖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2018년도에 보면 매출은 늘었는데 어때요? 이익이 조금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때 왜 많이 빠졌냐를 보면 이때 뭐 미중 무역 분쟁, 시장의 노이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죠. 자, 이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자,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요. 또, 2019년도에 이 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장 폐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변동성으로 많이 빠진 거니까, 한 10,000원 밑에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 주가는 이제 놓고 보면, 일봉에서 놓고 보면 3,000 얼마까지 빠졌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10,000원 밑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포지션이었어요. 10,000원 밑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제 3,000 몇 평까지 빠졌지만, 10,000원부터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자, 2015년부터 이제 17,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지금 위치까지 딱 보면 17,000원 구간에서 지금 위치까지 한 60% 빠졌습니다. 17,000원 구간에서 지금 이제 7,000 얼마니까 60% 정도 빠져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60% 빠져있는데 배당이 어때요? 배당이 왜 안전마진이냐면, 자, 4%, 5%, 4%, 5%가 평균 한 5% 정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25%를 배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단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배당만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이 배당만큼 만약에 추가 매수 포지션을 봤다 그러면, 지금 평가손익이 플러스로 돌아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걸 안 하게 되면 기업에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잉여 현금, 뭐라 그래야 돼? 보유 현금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배당이라는 거는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금을 만약에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 현금 부분을 만약에 추가 매수 포지션을 봤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전마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는 기업에 이제 적정 밸류를 제가 체크를 해보면 한 17,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가가 이제 7,250원이에요.
자, 그럼 아직도 상승 텀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사이드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 가능성들이 뭐가 있을까? 왜?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이 빠진다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곳이 가장 들어갈 여력이 높은 곳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증시로 자금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증권회사들은 그만큼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사이드 모멘텀을 자리 잡게 되면 성장기업들의 밸류 포지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퍼 기준 10배에서 뭐 15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밸류 포지션이 나온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보여집니다. 이미 지금 3분기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뭐 작년을 넘어섰어요. 지금 2천억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익단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한 800억 이상 나와 있으니까 10배 주면 시총 8천억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10배만 준다 그래도. 그럼 이제 15배 주면 한 2만원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가 위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 폭이 나오면서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뭐 그렇게 만약에 이익이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3만원, 4만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의 적정 밸류는 이제 17,000원이지만 이게 업사이드 밸류를 본다 그러면 요 기업은 굉장히 장기 보유 포지션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배당도 매년 주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일괄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배당 매력이, 만약에 배당 매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 금융섹터의 배당 매력이, 금융섹터는 배당 매력이 가장, 지금 보면은 배당 매력이 가장 높은 섹터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뭐 보험 섹터고, 뭐 은행 섹터고, 뭐 금융섹터 보면 대충 보험, 은행, 증권이라고 볼 수 있으면 증권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가장 탑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제 보험인데, 보험은 밸류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봐도 되는 거예요. 자, 이 트레이딩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아이디어를 드리면 대충 1월, 2월에 사서 한 1월, 2월, 자 1월에서 2월은 보통 배당락이 떨어집니다. 배당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 포지션을 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대충 뭐 한 4월에서 6월에 좀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요. 그리고 9월에서 뭐 한 10월 정도 사갖고 12월에 배당하기 전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든가 일괄 매도 포지션을 보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잡아주면 뭐라 그래야 되지? 계절성? 자, 시기를 잡아놓고 트레이딩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게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하냐? 빠지면 그냥 냅두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 수익이 생겼을 때, 배당보다 높은 수익이 생겼을 때, 자, 요런 식의 트레이딩 포지션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비중을 많이 줄여가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증권 섹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리레이팅이 크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소외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지는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 섹터는 이게 트레이딩을 하다가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험 섹터가 이익이 가장 또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리고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노이즈도 같이 커져요. 리스크도 같이 커져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부동산에 있는 뭐 수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은행에서 다 이제 대출 받아서 땡기는 거니까 들어가 있는 이제 자금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익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뭐 이제 기업이라든가 뭐 개인이 터지게 되면.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이즈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 그거에서 이제 대출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에요, 다. 남의 돈을 갖고 대출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없어요. 터질 게 없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터질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 시점이 오게 되면 보험 섹터가 단기적으로 성장폭이 가장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이게 확장성이 지금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증시의 장기적인 자금 유입,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 섹터도 각각 이제 포지션이 좀 다르다. 우리가 이제 증권 은행 쪽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회원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할 때도 증권과 은행 섹터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증권 섹터가 이제 성장 매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고, 은행 섹터는,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리레이팅 포지션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하고 편입해도 된다.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가장 떨어져요.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은행 섹터랑 지금 증권 섹터가 밸류 매력이 높은데, 자, 증권 섹터는 성장 흐름이 은행 섹터보다 좋고, 은행 같은 경우 성장은 입혀지지 않지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섹터를 섞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뭐 2008년도부터 계속 하락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까지. 근데 앞으로 10년도 이럴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계속 부채를 늘리고 돈을 계속 풀고 하면서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화폐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제 방어해야 되는 포지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놓고 보면 인플레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 지금은 이제 막 전부 디플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또 이제 뭐 한 30년, 40년 전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면 굉장히 또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지금 밸류 매력으로 보면, 지금 증권 섹터하고, 증권 섹터는 금융 sek터 중에는 이제 성장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다. 은행 같은 경우는 가진,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현재 가치, 내재 밸류가, 내재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권 섹터하고 은행 섹터는.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쪽은 보험 섹터는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에 많이 안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보험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싼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평균을 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험 섹터 중에서도 은행보다 싼 기업도 있습니다. 싸고 밸류 매력이 높은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증권 섹터 전체, 은행 sek터 전체, 보험 섹터 전체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탑픽은 이제, 지금 싼데 성장 밸류가 입혀질 가능성이 높은 증권 섹터가 탑픽인 거고, 은행이 이제 그 다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아예 없던가 아니면 섞어간던가.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 별로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럼 금융 섹터 중에 증권 은행 섹터가 지금 굉장히 밸류 매력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오면 보험 섹터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밸류 매력이 또 가장 높은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온다 그러면 보험 섹터도 섞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장기적인 매직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섹터 중에 탑픽은 금융 섹터 중에 탑픽은 지금 증권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금리 수준, 현행 금리 수준에서 2배 밑으로 내려오면 저는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금리가, 예금 금리가 뭐 1%, 2% 주는데 배당 매력이 4% 이상 된다. 그럼 이건 밸류 매력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포지션들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3%까지 올라가는데, 뭐 배당이 뭐 4%가 유지된다.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 여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익이 쪼그라들어서 배당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3% 수준에서는 최소 배당이 한 6% 이상은 돼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금융섹터는. 그래서 현재 금리,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의 배당 금리가 나와야, 이제 더블 정도의 배당 성향이 나와야 장기 투자에 좀 매력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저는 놓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포지션들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